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주의 가족 그레구아르 들라쿠르라고 프랑스인이 지은 소설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점에 가서 신간 중에 어떤 게 재밌어 보이나 가끔씩 나가거든요. 근데 눈에 들어와서 며칠 후에 주문해서 읽게 된 소설인데 제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노란색 표지라 끌렸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목도 끌리고 이 앞에 일러스트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가볍고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읽고 싶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게 되었는데 소설을 읽고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독서 슬럼프에 저는 빠졌거든요. 그럼 왠지 이게 가독성도 좋고 굉장히 재밌었던 소설인데 제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이런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소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은 그런 소설이었고,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표시해둔 부분들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는 개인주의 가족에 나오는 한 가족이 이제 그 가족한테 상처를 입어서 각각 자신에게 더 충실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정한 상처의 치유를 받게 되는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목 자체도 개인주의 가족이고 가족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얘기인데도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써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인간의 삶이랑 그리고 가족 그리고 투제 가족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을 기다리는 엄마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사업을 계속 실패하게 되는 아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동생 그리고 미혼모 여동생 그리고 우리 작가님, 우리 가족 작가님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일찍이 재능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얻고서도 소설가로서 잘 풀리지 않는 그 화자까지 해가지고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느 인물도 항상 행복하거나 뭐 긍정적인 느낌으로 쓰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닮고 싶다거나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인물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도 모든 사람이 우리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공감이 가는 구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고 슬픈, 웃픈 캐릭터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가 작가의 통찰력을 느끼게 하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화자는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이 뭔가 이뤄야 한다는 가족의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게 살게 돼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 어린 시절의 가족들에 대한 그 기대가 얼마나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기도 했는데요. 자라나고 있는 그 변화할 수 있는 아이에게 반짝 천재라는 그런 애칭이 붙는달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모욕적이면서도 좋은 말인 양 탈을 쓴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의 싸움과 그리고 아무리 티를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사랑이 사라진 엄마 아빠의 그런 분위기가 그 가족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되게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족도 잘 지냈지만 제 가족이 저희 개인적으로 화목했던 가족은 막 정말 정말 매일매일이 화목했다 이런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서 그 잊었던 그 기억하기 싫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냉랭하고 긴장되고 막 100층에서의 외줄 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그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싫으면서도 좋은 그런 소설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소설에 쓰여 있는 침묵 같은 거요. 제가 잊었던 침묵이나 그런 음, 평화가 깨진 느낌을 잠시나마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구절들을 되게 간략한 한 방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싸우는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자식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뭐랄까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저한테 약간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에 걸린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를 둔 무력한 아이들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을 해놨고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같은 데서도 보면은
엄마의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 호소하고 있는 듯했다. 엄마는 너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우리가 더 이상 지금처럼 지낼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엄마의 그 웃음소리가 지금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금이 갈라지는 소리를 우리는 끝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은 영원할 수 없다고. 뭐랄까, 저희 가족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약간 비극적인 느낌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23쪽에 단 한마디가 아버지의 인생을 되돌려 놓았다. 나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감히 묻질 못했다. 엄마의 빼어난 미모 때문이었을까? 알제리 전쟁에서 돌아온 뒤 눈물이 말라버려서? 아버지의 메마른 심장 때문에 엄마가 힘겨워했던 걸까? 우리는 서로 그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뭐 이런 침묵 있잖아요.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족끼리 그것도 되게 잘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커갈 때 침묵이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꾸린 과정에서도 시작되는 침묵으로 어떻게 가족이 해체되는지 그런 것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제 골마버린 가족들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진짜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가족을 이루는 건 굉장히 쉽게 이루어져요. 덤보,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아빠를 덤보라고 하거든요, 화자가. 근데 인기가 많았던 아빠가 엄마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여러 명이 좋아하는 여자들 중에.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어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소설의 화자도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눈여겨보던 학생이 소설을 쓰게 도와주겠다고 갑자기 우렁각시가 돼가지고 그 여자 집에 같이 동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 가족이 된 거예요. 아기도 낳게 되고 뭐 결혼식도 하게 되고 뭐 가족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 해체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 우렁각시랑 그 헤어짐을 하는데도 정말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 화자한테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새삼 얼마나 가족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소설 같습니다. 프랑스인 가족이고 해가지고 이 등장인물들은 좀 더 잘 이해가 가는 상황이긴 했어요.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뭐랄까 약간 스테레오타입이랄까 유럽 가족의 모습 같은 것들 때문에 무엇보다 각자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 어, 가족보다 우리 자신을 더 꿈꾼 첫 세대, 개인주의 가족이라는 말이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자신을 꿈꾸며 살아도 가족은 여전히 연결돼 있고 가족의 화해를 통해서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평화를 찾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소설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결국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소설적인 그런 구성에 따라 풀리고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평화를 찾게 되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드라마틱한 줄거리가 사람을 놀래게 하고 막 그런 소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프랑스, 제가 생각하는 프랑스 소설의 전형이랄까? 좀 되게 재밌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아마도 이 그레구아르 들라쿠르라는 작가님이 지은 다른 소설도 읽어보게 될 것 같고, 되게 가볍고 잘 읽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가족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소설일 것 같아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추천드리고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제가 좋은 구절들을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되게 재밌고 좋은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재밌다고 생각하실 그런 소설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재밌는 책을 들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